안녕하세요. 오늘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, 티커로는 ASTS죠.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일반적인 개요랑 최신 소식이 담긴 블로그글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.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회사가 뭐 하는 데고, 왜 이렇게 요즘 주목받는지, 또 최근 소식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ASTS는 목표가 상당히 뭐랄까 야심차다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그냥 쓰는 일반 스마트폰 있잖아요. 거기에 위성으로 직접 광대역 통신을 쏘겠다는 거예요. 위성으로요? 스마트폰에 바로? 네, 바로요. 적외도 LEO 위성망을 써서요. 지상이랑 훨씬 가까우니까. 아, 그래서 신호 지연 같은 게 적겠네요. 그쵸. 스마트폰이랑 바로 통신하기에 훨씬 유리하죠. 이게 단순히 그냥 연결 잘 되게 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 통신망 잘 안 터지는 지역들 있잖아요. 그런 음영 지역 없애고 재난 상황이나 원격 교육, 의료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죠. 와, 그림이 상당히 크네요. 근데 왜 하필 지금 ASTS가 이렇게 뜨거운 건가요? 주신 자료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끊김없는 연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잖아요. 원격 근무다, 온라인 활동이다 해서. 맞아요. 수요가 폭발적이죠.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해요. ASS가 위상 배열 안테나라는 걸 쓰거든요. 위상 배열 안테나요? 좀 어려운데요? 아, 네. 이게 뭐냐면 전파 방향을 전자적으로 막 조절해요. 그래서 위성이 움직여도 지상에 있는 조그만 스마트폰에 정확하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. 이 기술 덕분에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고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리고 보다폰이나 AT&T 같은 통신사들하고 파트너십 맺은 것도 크죠. 네, 엄청 중요하죠. 그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어요 하는 신뢰를 주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단순 기술 회사가 아니라는 거네요? 맞습니다. 게다가 파트너십이 서비스 범위 넓히는 것 그 이상이에요. 기존 셀룰러망이랑 위성 서비스를 아주 매끄럽게 통합시켜서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거. 이게 핵심이죠.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이랑 기술 잠재력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꽤 흥미롭게 보더라고요. 회사의 자산 가치나 성장성 이런 거요. 제일 최신 소식은 역시 블루버드 위성 발사 계획이겠죠. 2024년 9월 12일 이후로 잡혀 있다고 하고 첫 상업용 위성 5기를 쏜다고 하던데 이게 저궤도에 쏘는 상업용 통신 배열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요? 네, 맞아요. 저궤도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겁니다. 정말 중요한 단계죠. 이 위성들이 이제 진짜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바로 음성, 데이터, 심지어 비디오까지 거의 셀룰러급 속도로 쏴주는 걸 목표로 설계됐어요. 와, 비디오까지요? 네, 물론 발사 초기에는 미국 같은 일부 지역에서 거도 비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거예요. AT&T나 버라이즌 사용자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하고요. 아,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군요. 그쵸,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죠. 그리고 자금 쪽도 좀 봐야 하는데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워런트 행사 수익 예상치까지 포함해서 현금을 한 4억 4천만 달러 정도 확보했다고 하니까요. 오, 그게 든든하네요. 발사하고 초기 운영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블로그를 보니까 이 소식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발사 일정이 좀 불확실하다거나 초기 서비스가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도 같이 있더라고요. 당연하죠. 발사라는 게 날씨 영향도 받고 변수가 많으니까요.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죠. 그렇죠.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. 물론입니다. 모든 혁신적인 시도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. ASTS도 마찬가지예요. 기술 구현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또 경쟁사들, 예를 들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회사들이랑 경쟁해야 하잖아요. 아, 스타링크 있죠. 네, 그리고 나라마다 규제가 다 다르니까 그것도 복잡하고요. 시장 상황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요인들은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. 그런데도 자료나 분석가들 평가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혁신적인 접근 방식, 그리고 탄탄한 파트너십 때문이겠죠? 네, 그런 기대감이 큰 거죠. 회사도 이런 위험 요인들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기술 개발하고 또 전략적인 협력으로 계속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.
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시장 잠재력이 크고 또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이 독특하니까 기대를 받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AST 스페이스 모바일. 위성에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직접 통신을 연결하겠다. 어떻게 보면 좀 공상과학 같았던 일을 현실로 만들려는 회사고요. 곧 있을 첫 상업위성 발사가 이제 성공하면 정말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이 기술, 파트너십, 시장 수요,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질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요, 이 기술, 그러니까 위성에서 별도 장비 없이 그냥 표준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하는 이 기술이 진짜로 널리 쓰이게 된다면요. 단순히 통신 안 되는 지역 없애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은 전혀 예상 못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, 경제적 변화나 기회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